네, 오늘은 날씨가 너무나 좋은 5월 어린이날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까지는 쉬신다 해도 내일부터는 또다시 기말고사 대비를 시작해야 되니까 뭐부터 공부하면 좋을지, 우리가 어떻게 기말고사를 준비하면 좋을지 제가 짤막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제가 칠판에 미리 써놓은 거는 지난 중간고사에서 어떤 부분에서 어떠한 문제들이 나왔는지를 쫙 써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시험 봐서도 알겠지만은 현대시가 5작품이 나왔어요. 근데 교과서에서는 산수유나무의 농사 한 작품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부교재에서 4작품이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소설 3작품, 교과서 하나, 부교재 2개. 그래서 문학이 총 몇 문제가 나왔냐면은 현대시 6문제, 그 다음에 현대소설 9문제, 그 다음에 비문학은 여러분들 기억나죠? 인문지문에서 꼴랑 2문제만 나왔습니다. 그리고 문법은 교과서 내용과 부교재 내용을 잘 섞어갖고 10문제가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문학 15문제, 비문학 2문제, 문법 10문제에서 총 27문제가 뭐로만? 그렇지, 객관식으로만 출제가 된 완전 모의고사형 수능형 시험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대부고는 고2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서술형 문제를 작년부터 아예 출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객관식 문제를 잘 풀어내는 능력을 키우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을 다 봐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27문제가 나왔던 지난 시험의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가 않았기 때문에 1등급의 컷은 마이너스 1 정도의 수준에서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이 실제로 어렵지 않다는 반응이 많았고요. 또 시험을 잘 본 친구들도 워낙 많았기 때문에 기말고사가 약간 어려워지는 건 필연적인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기말고사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출제가 될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 전에 여러분들 이걸 보자마자 딱 느껴지는 게 있으시죠? 기말고사 대비할 때 물론 중간고사를 이렇게 준비를 했겠지만은 우리가 시험 준비할 때 첫 번째로 기말고사 대비에 대한 얘기합니다. 문학, 그 다음에 문법, 그 다음에 독서. 공부의 비중 자체를 문학 쪽에 많이 무게중심을 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문법이고요. 사실 문학과 문법 중심으로 시험 대비를 해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 학교뿐만이 아니라 타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실상 고1 시험은 문문 시험이다. 문학과 문법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교과서 내용이, 교과서 시험 범위가 실제로 적었고요. 네. 교과서 범위가 아주 조금 출제되고 있고, 네. 부교재 범위가 압도적으로 많은 거 확인하셨죠? 그래서 부교재에 대한 정리가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쌤이 지난번에 수업을 같이 들었던 친구들은 알겠지만은 쌤이 부교재 내용 공부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책들 보시면은 아주 부교재 내용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잖아요. 그러한 내용들을 다 섭렵을 하셔야지 기말고사 시험도 잘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말고사의 어떤 시험 범위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려볼게요. 기말고사에는 일단 문학 같은 경우는 교과서 순서대로 하면은 이제 뭐 배울 차이냐면은 교과서 문학 단원이 총 4개의 소단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여러분들이 첫 번째 서정갈래와 서사갈래가 이번에 시험 범위였고, 그러면 교과서에서 이제는 극갈래, 연극, 시나리오 이런 거 아시죠? 그 다음에 교술, 수필갈래가 시험 범위에 들어갈 차례입니다. 그래서 부교재도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극과 교술에 해당하는 내용이 들어갈 확률이 제일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나머지 한 개의 가능성은 뭐냐면은 이건 사실 저는 굉장히 가능성이 좀 낮다고 생각하는데 고전시가와 고전소설이 부교재 올림포스의 문학 수록 순서가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시가, 고전소설, 극갈래, 갈래복합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학교에서 부교재를 순서대로 넣는다면은 고전시가나 고전소설에 들어갈 가능성도 아주 약간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빨리빨리 대비하고 싶을 때니까 내일 바로 학교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 쌤들한테 좀 빨리빨리 시험 범위를 공개해달라. 시험 범위 공개까지가 힘들다면은 부교재를 어느 파트부터 봐야 될지를 꼭 물어보시고 해야지 공부를 제대로 빨리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원래 고전시가나 고전소설은 2학기 교과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먼저 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문법은요. 여러분들 문법 요소라고 하는 파트가 있어요. 교과서에도 이 단원이 있고요. 의문의 변동 배운 다음에 문법 요소 배우는 게 일반적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작년에도 이거 먼저 했었고요. 문법 요소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진 부분이 있냐면은 들으면 생각날 거야. 높임 표현이라던가 뭐 인용 표현이라던가 시간 표현이라던가 피동사동 이런 거 등등이 나오는 문법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이 의문의 변동보다 조금 더 광범위하고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문제를 어렵게 내려면은 굉장히 어렵게 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번 주말에 바로 다시 내신 개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문법 요소 파트부터 먼저 진도를 나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비문학 같은 경우, 독서 같은 경우는 출제 비율 자체가 아주 낮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지난번에 인문지문 전체가 들어갔었는데 문제수도 2문제밖에 안 나왔지만 정말 꼴랑이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는데 꼴랑 한 개의 지문만 나왔단 말이에요. 꼴랑 한 개의 지문만. 그래서 이번에는 순서대로 하면은 사회 지문이 들어가야 돼요.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이런 식으로 올림포스에 실려 있으니까 그래서 사회 지문에서도 출제 비율이 굉장히 낮을 것 같긴 한데 인문 지문에 비해서 물론 개인차는 있지만 사회 지문이 훨씬 더 여러분들 어렵습니다. 특히 법 지문이나 이런 것들은 다소 까다롭거든요. 내용이요. 이해 안 가는 거 많고요. 그래서 본인이 나는 이런 법지문, 경제지문 같은 걸 굉장히 어려워하는 편이었다. 그런 스타일이었다고 한다면은 조금 미리 받을 필요는 있어요. 하지만 이것들도 이 사회지문도 비문학도 제 수업을 계속 들을 친구들이라면은 언제 어떻게 공부하라고 잡아드릴 테니까 제가 제시하는 계획표에 맞게끔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출제의 특징과 이후에 대비 방향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쌤이 이번 기말고사 대비부터는 원래 매주 테스트가 있는 시험이었지만은 테스트를 대폭 강화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실전 감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한대국어 시험의 특성상 얘들아 있잖아. 한대국어 시험은 말이지 애들이 똑똑한 애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내도 등급 컷은 항상 높습니다,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시험은 무난했고 무난한 만큼 등급 컷이 높았지만은 다음 시험이 어려워져도 등급 컷은 이번 시험하고 유사할 수도 있어. 왜냐면은 애들이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해야 되고 시험을 대비해야 되는지를 이번 시험을 보고서 감을 많이 잡았을 거란 말이에요. 감을 못 잡던 아이들도. 그래서 실전 감각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테스트 대폭 강화할 거고, 우리 시간을 내 가지고 모의고사, 실제 학교 시험과 똑같은 시간, 동일한 유형으로, 동일한 시험 시간, 그리고 동일 출제 유형으로 모의고사까지 실시를 하면서 이 시험을 보고 나면 여러분들한테 어떤 거를 더 강화해야 될지, 어떤 것들을 좀 더 준비해야 될지, 피드백까지 꼼꼼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클리닉을 참 많이 했었는데, 클리닉을 필요한 친구들을 위해서 클리닉도 강화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바로 내일부터 다시 학교를 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연휴 동안 잘 쉬시고 충전했으니까 내일부터는 다시 열심히 공부를 하도록 합시다. 저는 주말에 만나도록 할게요.